65세 아내의 깜짝 고백, 70세 남편이 한 행동. 서울의 한 고즈넉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양옥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빛이 곱게 물든 은행나무가 보이고 집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정희는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김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전, 20의 나이에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대추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차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차 다 됐어요. 민수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 옆에 앉은 민수에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정희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대학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가 손이 닿았잖아.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갛게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정희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씨, 제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진지한 목소리의 민수는 차를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정희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민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최준호였어요.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기타 소리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었죠. 민수는 조용히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그는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 약속도 했었고 미래를 함께 꿈꿨었죠.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평범한 집안의 딸인 저는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준호 씨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런 그가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당신을 만났죠. 민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거야? 정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과의 45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럼 왜 지금 이 얘기를?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제 준호 씨의 부고를 들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연락을 해왔어요. 준호 씨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한 편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읽어야 할지, 그냥 버려야 할지. 하지만 당신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5년 동안 숨겨온 이 비밀을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희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 읽어봐. 정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45년을 함께 살았어. 그 정도 신뢰도 없으면 부부가 아니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편지잖아. 읽어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준호의 떨리는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때 나는 너무 나약했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것이 너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추억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부디 건강하고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그리고 너의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지켜주지 못한 너를 그가 지켜주고 사랑해줘서. 안녕, 내 첫사랑. 준호가.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편지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첫사랑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야. 정희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준호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워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45년 만에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게.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20살이 넘은 성인이었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좋아했을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거.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산책을 나간 줄 알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그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최준호의 묘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묘 앞에 선 민수는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최준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희의 남편이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편지 잘 읽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읽더군요. 45년 만에 받은 편지에 그렇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희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군대 문제로 헤어졌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희를 사랑했듯이 저도 정희를 사랑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그 증거겠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민수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정희를 놓아주어서. 덕분에 제가 정희를 만날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첫사랑과 제가 평생을 함께했다는 것이.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와 찍은 최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찍은 우리 부부 사진입니다. 정희는 여전히 아름답죠. 제가 잘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민수는 다시 한번 묵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묘지를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치고는 좀 오래 걸리셨네요. 민수는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좀 했어. 날씨가 좋아서.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 묘에 다녀오신 거예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옷에서 흙냄새가 나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요. 뭔가 큰일을 하고 온 사람 같은 눈빛이에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45년을 함께 산 부부는 속일 수가 없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가보고 싶었어. 당신의 첫사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감사 인사도 하고 싶었고. 감사 인사요?
그가 당신을 놓아준 덕분에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야.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민수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희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젊었을 때처럼 배낭 메고 떠나는 거예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여행? 어디로? 유럽이요.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가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70이 넘어서 가는 유럽 여행도 낭만적일 것 같네?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정희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뒤에 답장을 썼습니다. 준호에게 당신의 편지 잘 받았어요. 45년 만에 듣는 당신의 목소리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고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했으니까요. 내 남편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편지를 읽고도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했대요. 이런 사람과 45년을 함께 살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안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추억은 아름다웠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안녕, 나의 첫사랑.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민수와 정희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한 차림에 작은 캐리어만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금. 비행기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그들은 손을 잡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65년의 인생, 그중 45년을 민수와 함께했고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무슨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에 만나서 이제 70대가 되었네요. 그러게. 시간이 참 빨라. 후회는 없으세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니까. 정희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유럽에 도착한 두 사람은 파리부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센 강변을 걸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를 보며 감탄했고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거리의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파리에 왔네요. 정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5년 만에 이룬 꿈이네? 늦었지만 와서 다행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고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돌았습니다. 소원 뭐 빌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 민수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비밀이에요. 말해봐요. 정말 알고 싶어. 네. 민수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었어요. 두 사람은 베네치아의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정희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을 구경하다가 민수와 떨어진 정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실례합니다. 출구가 어디인가요? 정희가 서툰 영어로 직원에게 물었지만 이탈리아 직원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편 민수는 아내를 찾아 미술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하지만 넓은 미술관에서 아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My wife is missing. Korean woman. 65 years old. 직원은 즉시 관내 방송을 했고 10분 후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거의 울 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림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희가 남편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떨어지지 마. 손 꼭 잡고 다니자. 그 후로 두 사람은 정말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말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융프라우에 올라갔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산 정상에서 두 사람은 숨이 막힐 듯한 절경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장관이네요. 정희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런 걸 보려고 70까지 산 것 같아. 민수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도 때문에 정희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정희가 비틀거리자 민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고산병인 것 같아. 잠시 앉아서 쉬자. 두 사람은 전망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그리고 깊게 숨 쉬어. 정희는 남편의 말대로 했고 조금 후에 어지러움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우리 나이에 이런 곳까지 온 게 대단한 거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구경하자. 두 사람은 30분 정도 더 정상에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정희는 남편에게 기대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저를 돌봐주셔서. 45년 동안 해온 일인데 뭘 이제는 습관이 됐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로맨틱 가도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맥주를 마시고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통에 와인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될까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우리 둘이 평생 마셔도 다 못 마실 것 같은데. 민수가 농담을 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는 동화 같은 성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백설공주가 살 것 같아요. 정희가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설공주고 내가 왕자님이지. 민수의 말에 정희가 웃었습니다. 70살 왕자님과 65살 백설공주라니, 그것도 낭만적이네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운하크루즈를 탔습니다. 배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운하 주변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TV로만 보던 곳을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또래였을 텐데 전쟁 때문에 이런 곳에 숨어 살았다니? 정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세대야. 전쟁 후에 태어나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초콜릿을 실컷 먹었습니다. 정희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가게마다 들어가 시식을 했습니다. 이러다 살찌겠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행 중인데 뭘. 그리고 당신은 살쪄도 예뻐. 민수의 말에 정희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빅벤과 타워브리지를 보고 대형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에서는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꼼짝도 안 하네요. 정희가 신기해했습니다. 직업 정신이 대단해.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웨스트엔드에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했습니다.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음악도 좋고, 이야기도 슬프고.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 와서 보길 잘했네. 민수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3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여행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어. 우리 내년에 또 어디 갈까요? 정희가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다음 여행을 생각해.
우리 나이에는 미리미리 계획해야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다음엔 어디로 갈까? 미국은 어때요?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좋아. 미국으로 가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여행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유럽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건데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아내 옆에 앉아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네. 마치 신혼부부 같아. 우리가 신혼부부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신혼이에요. 정희의 말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65살, 70살의 신혼부부라. 그것도 멋지네.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여행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마신 커피 맛, 로마의 골목길에서 먹은 젤라또, 스위스 산 정상의 차가운 공기, 암스테르담 운하의 낭만적인 풍경. 정희야.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준호 씨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만약 당신이 그 비밀을 계속 숨겼다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을 거야.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 과거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셔서. 덕분에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해. 물론 우리 나이에 미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정희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하루하루가 선물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9시를 알렸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네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 오늘은 좀 더 있다가 자자. 와인이나 한잔 할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유럽에서 사온 와인 있잖아요. 그거 마셔요. 민수는 와인을 가져와 두 잔에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하여.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민수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민수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몰랐다. 준호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은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오직 감사함만이 남아있다. 민수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 함께 살아온 45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감사.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좋을 것이다. 일기를 마친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당신 기다렸지. 혼자 자면 춥잖아. 정희는 남편 옆에 누우며 그의 팔에 기댔습니다. 따뜻해요. 당신이 있어서 나도 따뜻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대추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겠네.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6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야, 일어나. 차 준비됐어. 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고 있는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꽃이라니,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아니고 그냥 당신이 예뻐서. 민수가 꽃을 아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70살에도 이런 로맨틱한 남편을 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정희가 꽃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나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나 갈까? 산책도 하고. 좋아요. 도시락도 싸가요. 오랜만에 소풍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준비하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아이들, 그리고 그들처럼 나이든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저 젊은 부부 좀 봐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네요. 정희가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연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다정해 보이는데? 민수가 농담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죠. 두 사람은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호수의 오리들에게 빵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만들어온 솜씨죠. 정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잔디밭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거북이 같아요. 정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토끼 같은데. 에이. 어떻게 봐도 거북이에요?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구름의 모양을 두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지한 남편의 목소리에 정희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데요? 갑자기 진지해지시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45년. 결혼한 지도 45년이 됐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뭐려? 사랑한다고. 물론 가끔 말하긴 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희야, 사랑해. 45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매일이 이런 날이면 좋겠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죠.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수는 야채를 다듬고 정희는 요리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파 좀 더 잘게 썰어주세요. 이 정도면 되나? 네. 딱 좋아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버킷리스트. 그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우리 나이에는 더 미룰 수가 없잖아.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만들어봐요. 두 사람은 종이와 펜을 가져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행은 빠질 수 없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민수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로라도 보고 싶어요. 북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좋아. 오로라 보기.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손자 결혼식 보기?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열기구 타기, 스카이 다이빙 하기, 책 쓰기, 그림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다양한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좀 무리 아닐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그래도 70살의 스카이다이빙이라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마음이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수의 긍정적인 태도에 정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도전해봐요. 대신 같이 해요. 당연하지. 모든 걸 함께 할 거야. 버킷리스트를 완성한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 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그림 배우기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그림 교실에 등록한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 가볍게 선을 그어보세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희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지만 민수는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손이 말을 안 들어. 천천히 해요. 우리가 프로 화가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가 격려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 모두 제법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주로 꽃을 그렸고 민수는 풍경화를 좋아했습니다. 당신 그림 정말 잘 그리네요. 민수가 아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 풍경화도 멋져요. 특히 저 산의 색감이 정말 좋아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며 즐거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림 교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중년 여성이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정희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팔이 아파요. 잠깐 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됐어.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내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민수의 말에 정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악기 배우기였습니다. 정희는 피아노를, 민수는 색소폰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색소폰이에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 색소폰 소리가 참 낭만적이잖아. 두 사람은 각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에 가까운 소리만 났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조금씩 음악이 되어갔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청중은 서로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희가 피아노로 넬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자 민수는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정말 잘했어. 이어서 민수가 색소폰으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연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잘했어요. 프로 연주자 같아요. 정희가 칭찬했습니다. 둘이 합주도 해볼까? 민수의 제안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버 더 레인보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피아노와 색소폰의 하모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70살, 65살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걸 배워요.
죽을 때까지. 민수는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갔는데 올해는 꼭 가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설악산 단풍은 정말 장관이지. 산에 도착하자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야. 민수의 말에 정희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이니까.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두 사람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은 단풍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근처까지 올라간 두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온 세상이 단풍으로 덮인 것 같아요. 정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해.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정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네,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조심해야지. 천천히 가자.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산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에요. 정희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밥맛도 좋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여서 좋아요. 정희의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구나.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따뜻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보석 같았습니다. 제주도는 몇 년 만이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한 5년 됐나? 그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왔었지. 이번엔 우리 둘만의 여행이네요. 렌터카를 빌린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춥지 않아? 민수가 아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물었습니다. 조금 춥긴 한데 일출을 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곧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본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정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새해 소원을 빌어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서로와 함께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협재 해수욕장에서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따뜻해요. 정희가 즐거워했습니다. 겨울 바다도 나름의 매력이 있네?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 정희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응. 우리 다시 태어나도 부부가 될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건 알 수 없지. 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 당신을 찾을 거야. 저도요.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라산에도 올랐습니다. 정상까지는 무리였지만 중턱까지 올라가 백록담을 멀리서나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상까지 가봐요. 정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더 체력을 기른 다음에 다시 오자. 약속이에요.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현무암 절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한 모든 여행이 다 좋았어. 앞으로도 많이 다녀요. 갈 곳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 속 다니자.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나 가족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해.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문제야. 40이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다른 친구도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부럽다. 너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나도 복 받은 거지.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민수에게 친구들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야. 서로가 있고, 건강하고, 할 일도 많고.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될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벚꽃 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정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벚꽃 시즌이니까. 그래도 와서 다행이야. 정말 예쁘잖아.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걸으며 두 사람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벚꽃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져버리잖아요. 정희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민수의 철학적인 대답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겠죠.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런 봄날이 얼마나 더 올까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 10번, 20번. 정확히는 모르지. 하지만 올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오자. 네, 약속해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머리에 붙은 꽃잎을 떼어주었습니다. 당신 머리에 꽃잎이 붙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당신도 그래. 꽃잎이 붙으니까 더 예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진첩 정리를 해볼까요? 옛날 사진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옛날 사진들이 색이 바래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사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칠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정희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젊었네. 당신 정말 예뻤어. 당신도 정말 멋있었어요. 까만 머리에 날씬한 몸매. 지금은 백발의 배 나온 할아버지가 됐지? 민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이 더 좋아요. 세월의 흔적이 있는 당신이 더 멋져요. 정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가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도 많았습니다. 첫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아이들이 이렇게 작았었네요. 정희가 그리운 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자기들 인생을 살고 있지. 가끔은 그때가 그리워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도 행복하잖아. 다른 방식으로. 민수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갔던 경주, 아이들과 함께 갔던 해운대, 부부끼리 갔던 설악산. 우리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갈 거야. 그래요.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으니까요. 사진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참 잘 살았지.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어느 날, 민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좀 아파. 정희는 놀라서 남편을 살폈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가벼운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해. 걱정시켜서. 미안하긴요. 앞으로는 건강관리 더 철저히 해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알았어.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날 이후 정희는 남편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염분을 줄인 식단을 준비하고 매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제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해주는 대로 먹을게. 민수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 거야. 앞으로도 제 말 잘 들어요. 우리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요. 100살은 좀 많지 않아? 많긴요. 요즘은 100살도 흔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정희가 아이들을 안으며 반겼습니다. 많이 컸네. 키가 할아버지만 하네. 민수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막내 손녀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해줄게. 정희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반했어요? 그럼, 첫눈에 반했지. 민수의 말에 정희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오버하시네? 사실은 할아버지가 저를 몇 번이나 차였어요. 정말요? 아이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단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모두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놀이기구는 타지 않고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집이 생기가 도네요. 정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가끔은 이렇게 북적이는 것도 좋아. 우리도 저 나이 때가 있었는데. 까마득한 옛날이지. 두 사람은 회전목마를 타는 손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아이들을 보낸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니까 허전하네요. 정희가 쓸쓸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있던 책 쓰기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책을 쓸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쓰는 게 어때? 45년 부부 이야기. 좋아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해서 결혼, 아이들 출산,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 기억나요? 첫 아이 낳고 너무 힘들어서 둘 다 울었던 날. 정희가 글을 쓰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아이는 계속 울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울었지.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두 사람은 추억을 더듬으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3개월 후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네요. 정희가 원고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민수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고를 재본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책을 받고 감동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쓰시다니. 큰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록이야.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정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민수는 아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결혼 45주년 기념 파티를 하는 게 어때? 파티요.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45년을 함께 산 것을 축하하는 거지.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은 파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집으로 정하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 당일, 정희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오버한 건 아니에요? 정희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전혀. 정말 아름다워. 45년 전 신부처럼. 민수의 칭찬에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자들, 오랜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45주년 축하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5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정희야,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4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두 사람이 포옹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옛 추억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멋져요. 큰아들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희와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희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잊지 못할 하루야. 4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시간은 정말 빨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50주년, 60주년도 이렇게 축하해요. 약속이야? 약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새벽에 일어나 지복상에 올라가 일출을 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복 많이 받아. 올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올해는 뭘 할까요? 글쎄, 아직 못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해볼까? 좋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요.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서로와 함께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1월의 어느 날, 정희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래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대? 아직 모르겠대요. 다음 주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민수도 아내를 안으며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정희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에 신경 써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해. 봄이 오자 두 사람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기로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도 텃밭을 가꿀 수 있대요. 정희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면 더 맛있겠지. 두 사람은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등 다양한 채소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민수가 씨앗을 뿌리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처음이니까 일단 해보자. 매주 주말마다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싹이 났어요. 정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이네. 우리가 심은 게 자라고 있어. 두 사람은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상추 좀 봐요. 우리가 기른 거예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상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쌈 파티다. 민수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한번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잖아. 두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한강 자전거 도로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와, 되네요. 탈 수 있어요. 정희가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조심해. 너무 빨리 가지 마. 민수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강물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야 했을까요? 정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자주 타자.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을 해볼까요? 봉사활동? 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뭘 하면 좋을까? 두 사람은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요리 봉사를, 민수는 말벗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수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와주니 좋지. 말동무가 있어서. 정희도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복지관 직원이 칭찬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손녀가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신랑은 어떤 사람이니? 정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곧 인사드리러 갈게요. 며칠 후, 손녀가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정희와 민수는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돼.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희와 민수는 주례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례를 서는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손녀의 특별한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와 손녀 사위에게 정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의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민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녀는 울면서 조부모님께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최고의 주례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젊고 예뻤는데 지금도 예뻐. 적어도 내 눈에는. 민수의 말에 정희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을 하시네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올해의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몸을 좀 쉬게 해주자. 강원도의 한 온천 리조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방의 짐을 풀었습니다. 아, 방에서 바로 온천을 할 수 있네요.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이래서 비싼 거구나. 민수가 농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함께 온천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1년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희가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해.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근 채 별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지. 저 별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변해가지.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리조트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겨울산의 풍경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뭐가 있든 함께 맞이하면 되지. 맞아요.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에요. 정희가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첫눈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던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늘 같았습니다. 서로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일기에 썼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손녀의 결혼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을 민수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민수야.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정희는 66세, 민수는 71세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당신도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민수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해는 뭘 할까요? 글쎄, 아직 못한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었지?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로라 보기가 아직 남았네요. 정희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꼭 가보자. 북유럽으로. 스카이 다이빙도 있고요.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웃으며 올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게 어때? 결혼식을? 왜요? 그냥, 45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보는 거야. 정희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작은 야외 결혼식은 어때?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좋아요. 웨딩드레스도 다시 입어볼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재결혼식 소식에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로맨틱하세요. 딸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어.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정희는 하얀 드레스를, 민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민수가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멋있어요.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야외 결혼식장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 45년 전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을 선택해. 남은 인생도 함께하고 싶어. 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과 함께한 45년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대부분은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손자들은 꽃잎을 뿌렸고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봐요. 한 친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피로연에서 민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정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모두가 건배를 했고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웨딩 앨범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정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5년 만의 결혼식, 정말 특별했어. 이제 우리는 신혼부부예요. 정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66살과 71살의 신혼부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드디어 오로라를 보러 북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거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오래 타는 건 처음이에요. 정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로라를 보면 피로가 다 풀릴 거야. 노르웨이의 트롬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오로라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였지만 두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아직 안 보이네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자연현상이니까. 1시간쯤 지났을 때 하늘에 초록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예요. 오로라. 정희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초록빛 커튼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민수도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잊었습니다.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나를 또 이뤘네? 앞으로도 하나씩 이뤄가요? 오로라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도 찍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정희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로라를 보았다. 66년을 살면서 처음 본 오로라는 정말 신비로웠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민수와 함께 봤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함께 볼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을 보든 민수와 함께라면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일이 특별하고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춤을 배워볼까? 춤이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아르헨티나 탱고 같은 거 멋있지 않아? 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열정에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도전해봐요. 두 사람은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꼬이고 박자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정희가 좌절한 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가 무슨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이든 부부의 열정에 감동해서 더욱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특별해요. 이 나이에 탱고를 배우시다니. 몇 달 후, 두 사람은 제법 탱고를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